오늘도 잘 버텨낸 하루, 당신의 하루 끝에 이 목소리가 조용히 닿길 바라며 차분히 인사드릴게요. 조용한 라디오 한 편처럼 누워서 눈 감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꺼내보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아마도 이 말은 가장 자주 들으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일지도 몰라요. 어릴 땐 몰랐어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 놓치게 되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맞추고, 버텨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스스로를 아끼는 일에는 늘 인색해지곤 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한 자이다. 남에게 친절할 수 있어도 내게 친절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니라고 조금은 느끼게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나에게 얼마나 다정했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다시는 그러지 마. 역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판으로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태도고, 조금 더 너그러운 눈빛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처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날 보는 시선도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해요. 때론 이런 말이 위로가 되죠. 지금 나는 그냥 이대로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괜찮아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가 불편하면 세상도 불편해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칭찬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건 그냥 예일 뿐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 할 리 없잖아.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이 아닐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 속에 살아온 건 아닐까요? 잘해야 하고, 예뻐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기준에 조금만 못 미치면 우린 금세 스스로에게 실망하죠. 하지만 그 기준은 정말 내가 정한 걸까요? 누군가의 시선, 사회의 기대,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결국 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다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 나만큼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이런 말들은 크지 않지만 매일매일 나를 조금씩 회복시켜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너무 배고플 때 혼자라도 밥을 챙겨 먹는 일, 아무도 없는 밤에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말해주는 일, 지나간 실수를 붙들고 밤새 자책하기보다 다음엔 조금 더 잘하자 하고 놓아주는 일, 그 모든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자신을 위해 애써준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와 비교의 감옥에서 나를 꺼내는 연습, 오늘은 어땠나요?
하루 종일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는 않았나요? SNS 속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더 잘 나가는 동료, 더 날씬하고 멋진 사람들. 우리의 일상은 비교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맞는 말이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멋져 보이는 사람만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원문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멋져 보이는 사람만 보게 되면 하지만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삶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지금 느끼는 결핍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까요? 탈무드에는 비교에 대한 교훈이 담긴 작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왜 저는 늘 누군가보다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러자 랍비는 대답하죠. 왜 하늘의 별들은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는 줄 아니?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빛날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비교는 다른 누군가의 지금과 나의 과정을 얼거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나를 미워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타이밍과 속도를 가진 하나의 별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낯선 표현이죠. 우린 너무 자주 그래도 더 잘했어야지. 저 사람에 비하면 부족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으니까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해요. 우리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남의 박수보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 사람처럼이 아니라 지금의 나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주 스스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외로워져요. 하지만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만의 삶을 제일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의 삶도 아닌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밤 비교로 지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드릴게요. 당신의 속도는 틀리지 않았어요. 조금 느려도 조금 멀어도 당신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엔 당신만을 위한 꽃이 반드시 피어날 거예요. 차마 실수한 나도 나라는 사실. 오늘은 자꾸 떠오르는 실수 하나 때문에 한숨이 많았던 하루는 아니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행동, 혹은 아무 말 없이 지나친 어떤 순간들. 그런 일들은 밤이 되면 유난히 선명해져요. 불 꺼진 방 안, 조용해진 마음 한가운데 그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라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해요. 실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성장 중이라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따뜻하게 적용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실수 없는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한 나조차 품을 수 있는 마음이죠.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선하다. 하지만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본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본질은 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작은 증거일 뿐이죠. 우리는 때로 실수 하나를 두고 스스로를 완전히 부정하려 해요. 난 역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늘 이런 식이지? 하지만 그런 말들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 뿐이에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만든 것은 내가 이긴 날보다 내가 견뎌낸 날이다. 실수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이겨낸 날들, 그게 쌓여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이 말 하나만은 자주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때의 나도, 그 선택도 그 순간의 최선이었을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 실수의 기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직함은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실수한 나도, 후회하는 나도, 다시 다짐하는 나도, 모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일부예요. 오늘 이 밤 당신이 했던 그 실수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길 바라요. 오히려 그 기억이 당신을 더 너그럽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그러니 오늘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수는 죄가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다. 사와 나에게 건네는 말부터 따뜻해질 수 있다면 지금 당신 마음속엔 어떤 말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나요? 사람이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은 무려 수천 문장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 대부분은 누구도 듣지 못하고 말로 꺼내지도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남아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내 감정과 행동, 심지어 내 표정과 몸의 긴장까지 조용히 바꾸어 놓는다고 해요. 이런 말을 혹시 습관처럼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또 실망만 줬네. 우리는 스스로에게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말을 습관처럼 건네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말리겠죠. 너무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내 잘못만은 아니야.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는 더 엄격하고 더 무섭고 더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를 보여줘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존재를 규정하는 내면의 언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 이런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텼구나.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니체는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의 질만큼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처럼 삶의 분위기는 상황보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몰라요. 가끔은 내게 거는 말투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혼내기보다 위로해주는 말, 느릴 때 재촉하기보다 기다려주는 말, 잘했을 때 비교하지 않고 칭찬해주는 말, 그런 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혹시 지금 그런 말을 나한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쯤은 그 어색함을 감수하고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야, 오늘도 버틴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부족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 말들이 조금씩 당신 마음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오와 지친 날엔
나에게 가장 먼저 기대어야 해요.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나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고 말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이요. 그런 날에는 왜 이러지? 하고 자꾸 스스로를 다그치게 돼요. 나약해진 건가? 감정 조절도 못하는 내가 한심하다. 이러고 있을 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니라 한숨처럼 내뱉는 이 말 하나예요.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돼.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책임이다. 맞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나를 돌봐야 해요. 그 누구도 나의 피로, 나의 눈물, 나의 불안을 온전히 알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내 마음의 신호를 무시해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움직이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마음이 병들면 몸도 아프고 몸이 지치면 마음도 흔들린다. 그 말처럼 몸이 지쳤을 땐 마음도 함께 쉬어야 해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해 줄 수 있어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돼요. 하루쯤은 일찍 자는 것도 괜찮고 무계획으로 보내는 주말도 괜찮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 하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니까요. 탈무드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잘 챙기고 잘 위로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인색해요. 그런데 말이죠. 나를 가장 먼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SOS 신호가 들리고 있다면 그 소리를 모른 척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답해 주세요. 응, 들었어. 괜찮아. 쉬어도 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스스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지칠 때 나를 다그치기보다 감싸 안아주는 일, 아플 때 참고 견디는 대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혼자일 때 더 단단해지기보다 더 부드러워지는 선택,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밤에는 당신이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요.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 당신을 끝까지 믿어줄 사람,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육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기준으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왜 나는 저 정도도 안 될까? 나는 왜 늘 부족한 걸까? 그 생각은 언제나 남을 기준으로 생겨나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출발점에서 누군가는 멀리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늘 제자리 같을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의 잣대로 나를 측정하게 돼요. 그 잣대는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공자는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자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소음에서 조용히 벗어날 줄 알아요. 남이 정해준 목표가 아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니체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남의 인생이 부럽지 않아진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던져야 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은 내 마음의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남들의 기대였을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서히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죠.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을 믿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머물고 싶은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에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무드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선 자리에서만 빛난다. 남의 자리를 탐내면 자기 자리를 잃는다. 이 말은 우리를 한참 멈춰 서게 만들죠. 혹시 나는 누군가의 자리를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 혹은 남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걸 쫓느라 내 마음의 소리를 묻어둔 건 아닐까? 사람이 진짜 편해지는 건 남들의 기대에 맞췄을 때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솔직해졌을 때예요. 조금 느려도, 조금 평범해 보여도, 조금 특이해 보여도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길이 내 마음과 가까운 길이라면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이 밤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쪽으로 한 발씩 걸어가 볼래.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겠다는 가장 진한 선언이에요. 7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 나는 변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조금 더 나아져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의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해. 혹시 이런 생각, 지금도 마음 한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법보다 변화된 나를 상상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더 괜찮은 나, 더 예쁜 나, 더 인정받는 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의 나는 늘 어딘가 모자란 것 같다고 느끼죠.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 흐려질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지금의 나도 본래부터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조금 흐려졌을 뿐이지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시 자신을 잊었을 뿐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나아지라고 말하죠. 성장하라, 이겨내라, 극복하라, 바뀌어라. 하지만 그 모든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이 말 아닐까요? 지금의 너도 충분히 괜찮아. 니체는 말했어요.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진실되려 애쓰는 게 훨씬 낫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무것도 이뤄내지 않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지 못했어도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공자는 말했어요. 군자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남 앞에서보다 혼자일 때 더 정직하다. 혼자 있는 이 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려놓고 모든 역할과 가면을 벗은 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위로였으면 해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다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을 매일같이 살아내고 있어.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내 삶에 가장 애쓰고 있어. 이런 말은 기적처럼 우리를 바꾸진 않지만 조금씩 마음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더 나아져서, 더 멋져져서, 더 인정받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에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팔아 앞으로도 계속 나의 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은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밤이에요. 지금까지 비교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도 실수에 지쳐 무너졌던 기억도
타인의 기대에 눌려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도 하나씩 마주하며 걸어왔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결국 이 말에 닿기 위해 애써왔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 정말 소중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삶은 늘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니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람은 매일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야 다른 누구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 그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 사랑도 인정도 완전히 마음속에 머물지 못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외적 노력, 모든 다짐, 모든 성장의 발자국도 결국은 그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삶. 이제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몇 가지를 꼭 전하고 싶어요. 첫째,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존재 자체로 이미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둘째, 앞으로도 흔들릴 거예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하고 실수 후에 다시 자책하기도 하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오늘 이 목소리를 떠올려 주세요. 당신 안에 언제나 괜찮아. 넌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내가 있다는 거요. 셋째,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이에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평생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처럼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단단하고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겠죠. 그 아침에 당신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해요. 오늘도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스스로가 참 많이 따뜻해졌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조용한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당신의 하루가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늘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길 바라며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할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영상은 사람에게 지친 날 관계에 지치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 좋은 사람이 되려다 지친 사람에게 보내는 조용한 격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